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이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스스로 갈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격렬하게 끌어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가벼운 스킨십과 적절한 타이밍의 키스만으로도 서로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성이 먼저 다가오고 싶어질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그녀와 마주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얼굴을 살짝 쓰다듬거나 코끝을 마주치는 듯한 가벼운 제스처도 감정을 나누는데 효과적입니다. 입술에 힘을 뺀 채 부드럽게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보세요. 이 순간에는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며 자연스럽게 교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보다는 섬세한 눈빛과 미세한 접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긴장보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길로 교감을 이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어루만지거나 무례한 방식이 아닌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손끝을 움직이며 그녀의 몸에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익숙함이 생길 수 있도록 천천히 부담 없이 손길을 시작해보세요. 파트너가 편안해한다면 몸의 흐름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접촉을 이어갑니다. 손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발끝에서 어깨까지 부드럽게 이동시키며 서로의 감각을 깨워나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맞춤을 나누고 있을 때는 그녀의 허리나 어깨를 감싸듯이 살며시 어루만지고, 키스가 끝난 후에는 다리나 허벅지로 손길을 옮기며 천천히 기대감을 높여보세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이전의 터치와 교감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감각적인 표현을 곁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은 청각과 후각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은 한마디를 건네거나 조용한 속삭임으로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맞추고 잔잔한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정 교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주제나 딴소리는 피해야 합니다. 짧은 사랑의 표현과 가벼운 터치가 반복되면 그녀는 점차 감정에 빠져들고 스스로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신호를 보내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선 머리카락을 이용한 감각적인 스킨십이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밀어넣고 정수리에서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손길을 옮겨보세요. 머리는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라 부드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줄 때 느꼈던 따뜻한 편안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면 감정은 더더욱 깊어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머리 터치와 마사지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감싸며 두 사람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곱슬이거나 묶여 있을 경우 손가락이 엉키거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손끝을 자연스럽게 귀 근처로 내려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듯 부드럽게 정리해주세요. 이때 귀 주변을 가볍게 스치듯 터치하면 훨씬 섬세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어 그녀의 마음도 한층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스킨십은 그녀에게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주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맡기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민한 부위에 천천히 입맞춤을 건네는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턱선, 귀, 목 같은 예민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여성의 감정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파트너의 반응을 잘 살피며
입맞춤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입술에서 시작해 턱선을 따라 내려가며 귀 근처까지 다가간 후 다시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감각적입니다. 목이나 귀는 특히 민감한 부위로 알려져 있어 이곳을 자극할 경우 적은 움직임에도 강한 쾌감과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예민하다고 느끼는 신체 부위 중 목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하죠. 이때 단순히 한 곳에만 집중하기보다 입술과 귀를 교차로 자극하며 리듬감 있게 진행하면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에 갑작스럽게 숨을 불어넣거나 침이 지나치게 묻을 경우 오히려 몰입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은 청각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짧고 진심 어린 표현을 귓가에 속삭이듯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매력적이야. 오늘 하루 종일 너랑 있고 싶어. 같은 말들은 단순하지만 감정의 몰입을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시선, 손끝, 입맞춤, 목소리가 어우러져 감정의 교감을 극대화시키는 순간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말로 표현하며 동시에 이어나가면 그녀는 그 순간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살짝 깨무는 동작입니다. 이전에 목을 살짝 깨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의 귀, 목, 입술 등 예민한 부위를 조심스럽게 깨물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자극으로 작용해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감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하는 순간에 아주 본능적인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상대를 향한 갈망이 손끝, 입술, 그리고 때론 살짝의 이빨에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특히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부드러운 자극뿐 아니라 약간의 날카로운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쾌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도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깨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이나 발처럼 평소 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에까지 애정을 담아 입맞춤을 건네고 발끝이나 뒤꿈치처럼 예민한 지점을 가볍게 자극하면 그녀는 점차 감각을 열어가며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섬세한 접근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감정의 교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모든 스킨십 단계를 잘 조합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한 동작만 반복하면 금방 지루함이 생길 수 있으니 입맞춤, 터치, 속삭임, 그리고 살짝 깨물기 등 다양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에 있어서 손의 위치나 입맞춤의 타이밍 등을 계속 바꾸며 긴장감과 기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성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빠르게 고조되기 쉬운 반면 여성은 감정의 흐름을 충분히 타야 쾌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몇 분 안에 절정에 이를 수 있지만 여성은 감정의 준비와 감각의 고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채워주는지가 진정한 배려와 성숙함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집중하며 교감하는 그 짧은 시간은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지나가며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애타게 만들고 긴장감을 쌓아온 과정 끝에 마침내 절정을 맞이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깊은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남성 역시 자신이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나눴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랑을 나눈 직후 감정이 식어버리는 반면 여성은 오히려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저 육체적인 접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근한 포옹이야말로 그녀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방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았는지 짧은 말로라도 진심을 표현해준다면 그녀는 다음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여성이 먼저 마음을 여는 순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열정적인 행동으로만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가 결국 진정한 매력을 완성시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해마다 생일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배려와 감정의 깊이를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들고 감정은 여전히 미숙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른이지만 행동은 여전히 경솔하고 가벼운 사람들.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죠. 입만 열면 욕설을 내뱉고 혼잣말에도 비하의 말이 섞이는 모습은 나이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언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무게감과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성숙함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매력있는 존재로 기억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툭 던진 말도 가볍게 넘길 수 있었지만 연륜이 쌓인 사람의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면 오랜 시간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지만 욕설이나 비난이었다면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자 존재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듣는 이를 숙연하게 만드는 어른이 있는 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도 있습니다. 나이에 걸맞은 언어의 온도와 무게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의 방향성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를 흉보고 험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과거의 앙금을 꺼내 현재에 퍼붓는 사람들. 시간은 미움을 씻어내고 이해와 관용을 배우는 여유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 오래된 분노를 더 깊이 묻고 오래 끌고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반복하는 이들의 곁에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따뜻한 농담 하나에도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지만 싸늘한 뒷담화 하나에 마음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어른이라면 그만큼의 여유와 배려를 언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이야말로 나이 든 이의 가장 큰 무기이며 그 무기를 가볍게 흘려보낸 사람은 결국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 든 이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은 과시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집값이 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자랑으로 풀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기쁜 일이 생기면 알리고 싶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받기 위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식사 자리에서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자랑은 화려하지만 정작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듣는 사람에게 씁쓸함만 남깁니다. 자식의 성공도 돈의 여유도 혼자만의 것이 아닌 타인과 나눌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누는 말 안에 품위와 배려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는 단지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여유를 즐기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나이 들고, 누군가는 끝내 혼자 고립된 채 외로움 속에서 늙어갑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쓰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후반기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은 때로는 조용함입니다. 짧고 단호한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쾌한 말을 유쾌하게 돌려주는 재치도 좋지만 때로는 차분하게 맞서는 그 자체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굳이 말로 제압하지 않아도 나의 반응 하나로 상대의 말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의 여유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그런 말의 온도와 타이밍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익혀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아도 단순하고 담담한 한 문장으로 상대의 말에 선을 긋고 대화를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몰아가거나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할 때 이 짧은 문장들은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 문장, 맞아, 너 기준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단순한 동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너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들은 상대는 자신이 모든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강하게 반박하지 않아도 감정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벽을 긋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지요. 두 번째 문장, 응, 너는 항상 옳잖아.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자신의 말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사람에게 이 말을 던지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는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더 말할 필요 없겠네 라는 태도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똑같이 맞서기보다는 살짝 물러서 주면서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근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이 얘기 너만 즐거운 거 알지? 이 말은 특히 남의 이야기를 빗대어 웃기려 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분위기를 잡으려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들 웃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대부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럴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던져주면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지고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비하하며 웃음을 유도하는 건 결국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행동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문장, 그 얘긴 할 자리는 아니지. 이 말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처럼 조언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남의 연애를 평가하거나 운동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운동 방식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은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할 말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말의 자리가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장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은 짧아도 충분히 강력할 수 있다는 것. 긴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짧고 명확한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분위기를 조율하며 대화를 지혜롭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에 담긴 여유와 품격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이쯤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